이번 시간에는 그 사관학교 1차 시험에서 마지막 그 기하 선택 영역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혹시 수능에서 기하를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정도 난이도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관학교 기하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여태 기하는 요거보다 약간 어려웠지만 올해는 좀 쉽게 내라고 이제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쉬울지 몰라도 그래도 요것만 가지고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번, 23번 4, 2, 3일에 b가 마이너스 2, 3, 1이래. x축 위에 어떤 점이래. 점 p에 대해서 AP랑 BP가 같대요. 같은 편인지 다른 편인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얘는 x, 0, x축 위에 점이니까. x축의 점이니까 그래서 거리 구하면 돼요. AP 제곱은 x 빼기 4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BP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 3의 제곱, 1의 제곱. 둘이 같다. 그냥 1차 방식 푸는 거예요. 그렇지? x제곱 8x 플러스 16 플러스 4 플러스 9는 x제곱 4x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1 9, x제곱 이항시키면 12x는 여기 4 썼죠? 그러면 15x는 4 나누면 3 3 나누면 4 3 나누면 4분의 4번이 됩니다. 24번 두 쌍곡선 일단 나오면 일단 우리는 그 표준형으로 바꿔줍시다. 완전 제곱식 형태로.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바로 바꿔볼게요. 바꿔보면 이렇게 바뀌어지겠네요. 근데 이렇게 바꾸면 안 되죠. 이거 다시 바꿔줘야지. x 빼기 1의 제곱 빼기 9분의 1의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첫 번째 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x 빼기 1의 제곱 빼기 9의 y 플러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 빼기 9분의 1의 y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보시면 다 똑같고 여기랑 여기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은 점근선을 공유하고 있구나. 같은 점근선을 공유하고 있구나. 같은 점근선을 공유하고 있다. 근데 중심, 둘 다 쌍곡선의 중심은 1,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이고 얘는 3분의 1이니까 가상의 이 라인선을 그어, 점근선 라인을 그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1 갈 때 이게 3분의 1이겠네요. 그지? 그럼 기울기는 1 갈 때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1에 x 빼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빼기 1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이 두 직선이라고 구할 수 있고, 이걸 이제 구해보면 3분의 4, 3분의 x,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AC 마이너스 9분의 1, 그 다음에 BD는 계산하면 빼기 9분의 8. 맞나요? 여기 마이너스 있죠? 계산 실수할 뻔했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9분의 8, 9분의 7이 되겠죠? 하고 5번. 25번은, 좌표평면의 점 A 0,2와 원점 5에 대해서, 제1삼면의 점 B를 삼각형 A, O, B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잡는다. 정삼각형이 되도록 잡는다. 그래서 잡으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2, 2. 그러면 이거 되면 2대 1대 루트 3. 그래서 요 점, B라는 좌표는 루트 3,1이야. C라는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이것도 요 길이만큼 이렇게 가면 되겠죠. C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루트 3. C라는 점이 하나 나왔어. O라는 점 나왔고, C라는 점 나왔으니까 그냥 그 3번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치? OA 더하기 BC는 OA는 그냥 빼면 되니까 0,2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BC는 OC에서 이거 빼면 되지?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3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크기는 2 루트 3의 제곱이니까 12 플러스 1에서 루트 13에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26번. 네, 26번은 이제 공간 좌표 문제겠죠? 네, 정사형 문제니까 각각을 그냥 X축 한 변의 길이, 세 변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X축, Y축, Z축으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26번은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보면 좌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려서 정사형으로 해결하셔도 돼요. 그죠? 얘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려서 그림도 많이 그려봐요. 물론 그림 대부분은 주어지겠지만 그림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림을 그리는 연습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I 2대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A 이름 칩시다. A, B, C, D 그 다음에 E, F G, H, I 그렇죠?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네, 길이는 다 나와 있어요. 여기가 1이고 2 루트 5.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가 되죠? 그지? 여기가 1, 2, 2, 1, 2는 루트 5, 2니까 2 루트 2.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삼각형, 원래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해보면 이건 루트 2, 루트 2니까 정삼각형이고 D를 기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D를 중심으로 BI 하면 여기가 루트 5, 루트 2, 루트 2니까 이렇게 내리면 루트 2, 루트 3, 루트 2인 삼각형이 나와요. 얘를 루트로 쭉 내리면, 정사형을 내리면 아래면에, 윗면에 생기는 넓이를 정사형을 구하면 되니까 B라고 하는 놈은 F로 갈 거고요. I라고 하는 놈은 G로 갈 거고요. D라고 하는 놈은 H로 갈 테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직육 면체니까 얘는 1이고 얘는 2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의 넓이는 2분의 1에 1 곱하기 2 해서 1이에요. 그럼 얘의 넓이는 2분의 1에 2 루트 2 곱하기 루트 3에서 루트 6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 넓이분의 이 넓이 루트 6분의 1이어서 6분의 루트 6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27번 두 점 F, F'을 초점으로 하고 장추의 길이가 12인 타원과 그 초점을 F를 초점으로 하고 직선 X는 마이너스 2를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이 일선에서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그러면 그 양 초점을 그냥 그대로 다 이용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F'이고 마이너스 2 여기가 F고 2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지? 여기가 6이래. 왜? 길이가 12라 그랬어요. 장추기가 12라 했으니까 여기는 6 여기는 마이너스 6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요걸 이렇게 준선으로 하는 이런 포물선을 그려볼게요. 그랬을 때 얘가 A예요. 그럼 AFP의 넓이의 최대값
값은 내가 AF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랑 평행한 상태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얘랑 평행한 상태로 그러면 A 좌표 구해서 얘가 A 좌표 구해서 요 기울기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y 제곱은 4px 이렇게 8x 이 타원은 6분의 36분의 x제곱 그치? 여기 2니까 이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얘가 6이고 얘가 6이고 그럼 여기 2니까 그 타원 정의를 쓰면 36, 4 36에서 4 빼면 루트 32 그래서 얘가 32분의 y제곱은 1이죠. 연립하면 됩니다. y제곱은 8x 연립하면 36분의 x제곱 이게 8x니까 4분의 x가 1이에요. 양변에 36을 곱할게요. x제곱 플러스 9x 빼기 36은 0. 인수분해가 안 되면 좀 짜증날 수 있는데 인수분해가 돼요. 12랑 3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2 만나는 점은 딱 봐도 1, 4, 5이니까 3이겠죠. 이 점을 구해보면 3 대입할게요. 3, 얼마? 루트 24. 루트 24. 그 다음에 타원의 접선. 요 점은 2,0이니까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는 이거 빼기 이거분의 이거 빼기 이거니까 루트 24죠? 그럼 접선. 타원에서 접선 공식은 mx 외워둬야죠.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에 대입하면 됩니다. m은 루트 24 얼마? a제곱 36 24 b제곱은 32 계산 복잡하게 하지 말고 공통인수 끄집어내야지 계산이 쉬워요. 맞죠? 얘는 16이라는 개수가 있고 여기는 4 곱하기 9 4 곱하기 6이니까 4, 4 이렇게 끄집어내세요. 16 끄집어내. 그리고 불교 54에다가 2, 56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치? 루트 24x 4, 4, 4 루트 56 이렇게 끄집어내세요. 그치? 그럼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에다가 요 길이 구하면 되죠? 요 길이 그럼 되니까 2분의 1에 AF 곱하기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A라고 해볼게요. AF는 2분의 1에 두 점 사이 거리는 1 차이 나오면 24야 되니까 5예요. 그 다음에 두 직선 사이 거리인데 이 직선을 지금 구했잖아요. 하나는 2,0이니까 이 직선에서부터 2,0까지 거리를 구하셔도 돼요. 이 거리는 이렇게 내가 루트 24x 빼기 y 뿔간데 그 중에서 y 절편이 양수인 거니까 우리는 플러스를 선택하겠지. 플러스 4 루트 56은 0에서부터 2,0까지 거리 그러면 5분의 2 빵 할 거예요. 그럼 2 루트 24 플러스 4 루트 56 이렇게 해서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써도 되겠죠. 2분이 다 되네요. 그죠? 루트 24 플러스 2 루트 56 앞에 숫자들 빼내면 돼요. 루트 24는 2 루트 6이고 얘는 4 곱하기 14거든 4가 또 나오면 4 루트 14 이렇게 해서 3번이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기본 공식 외워두고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네요. 그죠? 28번 예전 평가원이랑 수능인가 문제를 약간 비슷하게 좀 낸 것 같아요. 평면 벡터 그 내용만 내적의 정의 이런 것들만 좀 이용할 수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풀려 그러면 좀 어렵고 정의를 좀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28번은 삼각형이라고 했고 이걸 그냥 풀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풀려 그러면 안 돼요. 그치? 왜? 뭐 아무것도 준 좌표가 없으니까 얘는 AB 크기 AC 크기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의 AB AB잖아요. AB 없어졌어요. 그럼 뭐야? AC 코사인 세타가
AC 코사인 세타가 AB래요. 그러면 삼각형을 그려보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C에서 AC의 정사형을 내린 게 B까지 거리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너무 크게 그렸네? 조금 작게 그릴게요. 그래서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C라는 점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길이가 C의 정사형, 지금 C'이라고 할게요. 그게 3분의 1이래요. AB 거리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걸 C' 수선해발 딱 내는 게 이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라는 조건을 보시면 나 조건을 보면 AB 내적 CB는 5분의 2의 AC의 제곱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쓸게. 정의에서 AB, CB, 코사인, 이거는 다른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걔가 5분의 2의 AC는 뭔지를 모르니까 AC 크기의 제곱이다. 근데 우리는 위에서 지금 3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T라고 적어볼게요. 얘는 T 이런 관계. 이건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있겠죠? 이런 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봅시다. AB 길이는 3T죠? 이거 넣읍시다. 3T. CB에다가 그럼 잘 봐요. AB랑 CB랑 CB. 그럼 B 입장에서 봐요. AB랑 CB니까 요각이잖아요. 요게 세타 프라임이죠. AB랑 CB. 요게 세타 프라임. AB랑 AC는 요건 세타.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거는 AB는 3T고 CB에다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여기죠. 여기 2T. 이 길이가 2T가 되게 돼요. 그죠? 2T. 그게 5분의 2의 AC는 몰라요. 그죠? AC는 우리가 구해봐야 돼요. 이는 약분이 되겠네요. 넘기면 15T의 제곱이 AC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AC는 루트 15T라는 걸 얻었어요. 그러면 AC가 루트 15T니까 우리 피타고라 정면을 쓸 수 있겠다. 루트 15T래요. 그러면 여기는 루트 14T겠네? 루트 14T. 여기까지 얻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문장을 보시면 점 B를 지나고 AB의 수직인 직선과 얘를 B를 지나고 이 수직인 직선과 AC가 연장해서 이렇게 만나는 점 요놈이 D예요. BD가 루트 40. 근데 잘 봐요. T, BT. T 1대 3이야. 1대 3이야. 1대 3의 닮은비를 가지고 있지? 루트 14T, 요게 1대 3이야. 즉 뭐야? 루트 14T에다가 3배를 하면 루트 42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지? 약분이 돼요. 이렇게 루트 3으로. T는 3분의 루트 3이구나. 구하라는 이제 넓이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ABC의 넓이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T로 나왔고 다 알았어. 그러면 넓이 구해볼게. 삼각형 ABC는 2분의 1의 3T 곱하기 루트 14T. 그러면 2분의 3의 T제곱. T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T제곱은 얼마냐? 3분의 1 아니에요? 이렇게 사라집니다. 2분의 루트 14.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벡터 내적에서 정의하시는 거 쓰고 그 다음에 각을 꼭 설정을 잘 해줘야 돼. 그냥 아무나 세타가 아니라 이거는 A를 중심으로 어디에 사이 각인지, 이거는 B를 중심으로 어디 사이 각인지. 그러니까 세타고 세타 프라임이다 구별해서 가주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좌표 잡아서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29번. 초점이 F인, 이건
벡터 내신 내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28번. 이제 괜찮게 된 것 같아요. 29.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뭐 좌표는 어떻게 잡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좌표를 각각 잡았지만, 풀이야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림을 그려봅시다. 얘는 y 해놓고 포물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p고 여기가 마이너스 p인데 마이너스 p를 지나면서 이렇게 돼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f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p를 지나면서. 그러면 이게 f라고 했고 y 제곱은 4px. b에서 똑바로 내리는 선을 h라고 했고 그때 bfh의 넓이가 46 루트 3이 삼각형 BFH P제곱을 구하래요. 1대3이래. 누구랑 누구게? FA랑 FB가 1대3이래. 먼저 좌표를 잡아볼게요. 좌표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하학적으로 푸셔도 되고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좌표로 풀었지만 기하학적으로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일단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이 길이랑 같죠. 요거는 색깔 다른 색깔로 할게요. 얘는 이 길이랑 같죠. 좌표를 한번 적어볼게. 좌표를 노란색으로. 얘를 먼저 y를 베타라고 적으면 베타, 4p분의 베타 제곱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똑같이 4p분의 알파 제곱, 알파 이렇게 잡았어요. 1대3이래요. 1대3이니까 요 놈의 1대3이에요.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1대3이니까 요것도 1대3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어려운 정보가 뭐야? 베타는 3알파구나. 첫 번째 조건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요 좌표고 요게 L이면 요게 3L이니까 L 3L이잖아요. L인 거 요거는 뭘 구한 거야? Y 좌표의 비율을 본 거야. 이제 X 좌표의 비율을 볼게요. X 좌표의 비율을 보면 요 길이에다 L 더한 거 4P 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P 4P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P가 1대3이다.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조건을 3개, 모르는 거 3개씩 3개 풀면 알아서 정리가 이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4P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P는 4P분의 3알파 제곱 플러스 3P. 베타는 3알파니까 여기 넣으면 9알파 제곱이 되거든요. 넘기면 4P분의 6알파 제곱이 2P다. 이렇게 약분하면 3알파 제곱이 4P 제곱이에요. 보기 좋게 하려면 9알파 제곱은 즉 9알파가 베타 제곱이거든. 그러면 12P 제곱이라는 우리가 필요한 조건식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넓이를 이제 구해볼게요. 이 넓이는 요놈은 요 x좌표가 요거니까 요놈은 2분의 1에 여기서 이거 뺄 건데 베타 지금 방금 12p 제곱이에요. 그럼 요건 뭐가 되는 거야? 3p가 되겠죠? 3p에서 p 쓰면 2p 2 곱하기 2p 곱하기 알파 알파는 베타. 베타가 근데 얼마야? 루트 12p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p 곱하기 루트 12p가 46 루트 3이에요. 그러면 루트 3, 2, 3, 2, 23. p 제곱은 23. 이렇게 됩니다.
뭐 저렇게 하고 그냥 바로 저렇게 좌표를 잡지 않아도 풀려요. 어차피 계산은 다 풀리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잡는 좌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30번 40번은 좌표 구간에 두 개의 구 돼 있어요. 약간의 함정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얘를 3D로 그리기 조금 잘 안 볼 수 있으니까 위에서 그냥 봤다라고 생각해볼게요. 위에서 그냥 봤다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요게 Y 좌표, X 좌표를 해볼게요. 일단 3,4,1이라는 구가 이렇게 있어요. 3,4,1 여기 중심을 5원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요 중심은 3,4,1 이체 여기 떠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큰 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O2라고 잡고 이놈의 중심은 3,8,5라고 해봅시다. 반지름은 2예요. 근데 얘가 Z축이 이렇게 올라오는 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구위의 점에서 여기를 반사했다가 ZX 평면 요 벽이죠.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갔다가 YZ 평면 갔다가 다시 일로 가요. 그럼 반사되는 건 우리 도형 이동에서 어떻게 했죠? 반사되는 건 이걸 이동을 시키면 되죠. 새로운 원을 우리가 그릴게요. 이걸 O1 프라임이라고 볼게요. 이거는 뭐만 바뀌었어? Y 좌표만 바뀌었지. 이 좌표는 3,-4,1이야. 얘는 그러면 내가 요렇게 거쳐서 요렇게 오는 놈이니까 그게 바로 요거랑 거리가 똑같을 테니까 그냥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면 되겠죠. 그럼 다이렉트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번에 이 원은 원이 9를 여기로 대칭을 시킬게요. 대칭을 시키면 이건 O2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 점은 뭐 이렇게 X만 바뀌었지? 3,8,5가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중심 제할때가 최소가 되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를 이었을 때가 각각 최소가 될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즉 내가 O1 프라임, O2 프라임을 팩터 정리를 써보면 6의 제곱, 그 다음에 12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 루트인데 계산하면 14예요. 14. 근데 이 실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요 거리가 각각 거리가 얼마냐 하면 요게 1이고 반지름이 2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여기 거리랑 여기에서 요 선분까지 x까지 거리랑 x가 여기 있다고 쳐요. x. 그럼 요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같대잖아. 거리가 같대요. 그럼 그 거리를 모르니까 내가 t라고 해볼게요. t라고 해봅시다. 그럼 다 합쳐 13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t 더하기 t 더하기 2가 14예요. 넘기면 t는 2분의 11이야. 실제 거리가 이렇게 3D로 떠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점은 정확하게 구하려면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중심까지 거리를 잃으세요. 그게 더 계산이 훨씬 쉬우니까. 그럼 이건 2분의 11이지만 여기까지 하면 이 거리는 중심까지 결국은 내가 x라고 하는 점은 여기 x라고 하는 점은 다시 봐요. x라고 하는 점은 내가 요게 p1이잖아. 요게 p1 그지? 요게 r1 그지? 이건 p1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지? 여기가 s1 그지? 여기가 srt q라고 하면 이 q1이니까 q1 프라임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계산하지 말고 중심까지 계산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x라고 하는 놈은 p1 프라임과 q1 프라임의 중점이지만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뭐랑 똑같으냐면 O1 프라임과 O2 프라임을 몇 대 몇으로? 1 플러스 t 대 2 플러스 t로 내분한 점과 같은 거죠.
힘이 남아있으니까 2분의 13 대 2분의 15 즉 13 대 15로 내분한 점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점을 직접 구하는 게 더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13 대 15의 내분점을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뭐만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x 좌표만 구하래요. x 좌표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점과 요 점을 몇 대면 13 대 15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시면 13 대 요 점을 붙으니까 13 대 15 네. 그럼 구합시다. 13 플러스 15 x 좌표만 구하는 거야. 13 곱하기 2 13 곱하기 마이너스 3 15 곱하기 3 그러면 28분의 마이너스 39 40하면 6이거든. 14분의 3 그래서 x 좌표는 14분의 3이고 p 더하기 q는 3 더하기 14 해서 17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냥 내신 문제들보다는 어렵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내신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고 절대평가라고 하니까 내신 문제보다는 어렵고 수능보다는 약간 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혹시나 지금 현재 2학년 학생 중에서 기하를 혹시 내신으로 수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능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올해는 좀 쉽게 내라고 했으니까 뭔가 가능성은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수능 기하가 조금 더 난이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제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도형의 정의를 이용하든지 이런 공간자표를 이용하는 형태 문제들이 괜찮으니까 꼭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